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화랑전자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입니다. 1번 문항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원가명세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150만 원을 과다 입력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50만 원 이 부분을 사실은 제조 원가로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거랍니다. 됐죠?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500번대 코드도 있고 800번대 코드도 있는데 150만 원 부분이 800번대 코드로 지금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500번대 코드로 잘 반영해라 이 뜻입니다. 자,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사용해서 수정하는 문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고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스타일은 출발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서 출발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출발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리고 전기분 원가명세서 여기서 출발한다. 요거 그 점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못 풀 이유 없다 그죠? 순차적으로 따박따박 수정하면 되고 한번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별표 쳐두시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둡시다.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굳이 열 필요 없고 그 다음 순서인 전기분 원가명세서 메뉴를 열어서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다. 자,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가 7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850만 원으로 수정하자. 850000을 입력했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단기 제품 제종가가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엔터키 쳐볼게요. 엔터키 치니까 249-970000으로 단기 제품 제종가가 바뀌었습니다. 249-970000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볼게요. 제품 매출원가 금액란을 커서를 떼보면 이러한 보조창이 나타나는데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요 금액 보니까 수정하기 전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수정된 그 나서의 금액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249-9700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치는 순간 매출원가가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00번대 코드에 있는 복리후생비 요것도 이제 틀린 거다. 그죠? 현재 115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150만 원 과다된 거니까 150만 원을 차감시켜줘야 될 겁니다. 1000만 원 되겠다. 그죠? 1000만 원으로 수정한다.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분석되네요. 매출 원가가 150만 원만큼 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150만 원만큼 줄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순익 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어쨌든 수정을 다 하고 나니까 최종 결론값인 단기순이익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25371,900이 되었고 사실은 애당초에 입력되어 있던 금액과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됐죠? 자, 이제 단기순이익 요 금액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당연히 변동 없으니까 잘 반영되어 있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자. 됐습니까? 25371,900 요게 지금 돼야 됩니다. 25371,900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어보니까 25371,900 그대로 변동 없으니까 잘 반영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불로기부터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도 뭐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65219,900 돼야 된다. 그죠? 요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잘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65219,900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고요. 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65219900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자, 대차 차익도 0이다라는 거 확인하면 더 좋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1번 문항 풀어보았습니다. 됐죠?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랍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다, 그죠? 자, 세 가지 탭 중에서 일반 거래처 탭을 선택한 다음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02. 자, 코드 번호는 02001입니다. 02001. 02001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대차공업입니다. 자, 유형은 일반적으로 동시 유형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너무 지겨웠다, 그죠? 요 문제는 매출 유형으로 입력해라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매출을 선택하죠. 매출 이렇게 선택하고, 자, 오른쪽에 따박따박 입력합시다. 자, 약간 화면을 이동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조금 더 이동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112-03-84-565가 되고요. 대표자 성명은 김대차, 업태는 제조, 종목은 기계,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1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주소는 한 줄로 쭉 적어도 되고요. 두 줄로 나눠서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다고 그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반영하십시오. 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코드 번호 816번이랍니다. 커서를 여기 대고 816 이렇게 입력하면 커서가 딱 816 위치로 이동된다, 그죠?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계정 과목은 차량 리스료랍니다. 차량 리스료. 차량 리스료 이렇게 입력했고, 그리고 성격은 3경비를 선택하랍니다. 3경비. 현금 적용 2번에다가 이렇게 입력해랍니다. 현금 적용 2번에다가 자, 뭐라고 입력해라고요? 업무용 승용 차리스료 요렇게 입력하랍니다. 입력 끝났다, 그죠? 메뉴 닫으면 되겠다. 문제 1번 풀어봤고요. 문제 2번 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입니다. 7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올빅뱅의 주식 1000주,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 한 주당 구입가는 10,000원이랍니다. 요거를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고요. 자, 취득할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기록됐겠습니까? 액면가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고요. 주식 얼마 주고 샀냐? 그 취득원가를 따지면 됩니다.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0원 주고 샀대요. 한 주당. 그리고 몇 주 샀다고요? 1,000주를 샀답니다. 1,000주 곱하기 10,000원, 1,000만 원 되겠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팔았답니다. 1,200만 원에.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적고 차변에 보통 예금 1,200만 원 적고 차이 나는 금액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네. 됐죠? 자, 인식.
입력합니다. 일반점 별명 메뉴 열고요. 날짜가 언제라고요? 7월 25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000만 원으로 열심히 분석해 봤다. 차변의 보통예금 돈 얼마 들어온다고 했나? 1,200만 원 들어온다고 했다. 자, 1,0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 팔았으니까 200만 원 이익 봤다 그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7월 28일 우리은행의 이자 수익 중 원천징수 세액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3,8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받는데 법에 따라서 요만큼이 원천징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내는 걸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7월 28일 대변 먼저 인식합시다. 대변 이자 수익 인식합니다. 얼마 이자 받습니까? 46200이랑 253800이랑 두 개 합한 것만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겠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금액이 제시 안 돼 있으니까 입력을 차변부터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겠네요. 자, 차변 먼저 입력합시다. 차변에 선납세금 먼저 인식합시다. 선납세금 얼마요? 46200.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을 얼마 들어왔다고? 253800. 253800. 요거 두 개 합한 거 30만 원이네. 그죠? 요 두 개 합한 거를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분석, 입력 끝났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8월 12일 영업부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당일 일당인 20만원, 1인당 일당 10만원입니다. 요거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답니다. 일용직 근로자한테 돈 주었다 이겁니다. 어떤 계정 과목? 차변에 잡급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쓰면 될 겁니다. 8월 12일 차변에 잡급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20만 원이랍니다. 일당 10만 원인데 두 사람이래. 그래서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8월 15일 매출거래처인 마음전자의 외상매출금 100만원에 대해서 다음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나 봅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차변에 기록했었는데 이제 돈 받을 때가 됐나 봐.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음이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어음이랍니다. 마음전자가 우리한테 이러한 어음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 어음 보니까 발행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 기준공업이라는 곳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식회사 기준공업이라는 곳에서 마음전자한테 어음을 주었나 봐. 그런데 그 어음을 마음전자가 가지고 있다가 돈 대신 우리한테 배서 양도했었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음을 받게 된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차변에 받으로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거래처만 조금 주의하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를 누구로 해야 되겠습니까? 애당초 발행인인 주식회사 기준공업 요걸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나중에 만기되면 기준공업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돼서 말로 된 문제들로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배서 양도받은 엄 자체가 이렇게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해 보이고요. 최근의 기출 스타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증빙을 제시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별표 쳐두시고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것 같거든요. 출제됐을 때 꼭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두기로 합시다. 입력합니다. 8월 15일 먼저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어디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마음전자. 마음전자. 금액은 얼마요? 100만 원. 이러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는데 차변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받을엄 기록합니다. 받을엄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 받을 어음 그죠? 받을엄의 거래처는 마음전자가 아니다. 그것이 요 문제의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디? 주식회사 기준공업. 기준공업. 금액은 얼마요?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뭘로 받았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아시겠지요? 요 문제의 핵심은 받을엄의 거래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문항 봅니다. 8월 20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즉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요. 8월분 퇴직연금 135200001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답니다. 자, DB형의 경우 연금회사에 불입한 돈주인 누구라고요? 여전히 회사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불입할 때 차변에 회사의 자산 계정 과목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계정 과목이지만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거까지 딱 기억하시면 완벽하겠네. 오케이, 입력합니다. 8월 20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금액 135200000입니다. 대변에는 돈 뭘로 납입했다고요? 보통예금으로 납입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입니다. 8월 25일 이안산업에서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이 발견되어서 외상대금 잔액 5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을 감액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답니다. 외상으로 원재료 샀나 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거 500만 원 이제 없애는 분계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량이 있어가지고 값을 좀 상대방이 깎아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매입 애누리입니다. 불량이 있어가지고 값 자체를 깎아주는 거. 됐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로 120만 원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돈 줘야 될 거다 그죠? 기록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8월 25일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됩니다. 거래처는 어디? 이안산업. 금액은 500만 원. 차변에 자 120만 원만큼은 지금 상대방이 값을 깎아준 거야. 우리는 그 외상 매입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돈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재료의 취득원가에서 그만큼이 차감될 거다.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매입 애누리고 뭐에 대한 원재료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대변에 매입 애누리 이렇게 검색해보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매입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여러 개가 검색되는데 뭐에 대한 건지를 잘 코드 번호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원재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돼야 되니까 원재료에 매치되는 1호 4번 코드 이걸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계정 과목 요거 코드를 딱 선택하고요. 154번 그리고 금액은 120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줘야 되지요.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요 문제의 핵심은 자, 요 문제의 핵심은 요 120만 원에 대해서 154번 코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지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계정 과목 요거를 잘 입력할 수 있는지 요것이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일반 제한표 입력 메뉴 닫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제한표 입력 메뉴 문제 출발합시다. 1번 문항 8월 1일 본사 영업부에서 야유회 때 직원들 식사로 제공할 생고기를 직접 구매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전자계산서가 밑에 나와 있네요.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전자계산서. 요 계산서라는 용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생고기 미가공 식료품이니까 면세 항목인가 봅니다. 그래서 고기 살 때 상대방은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면세 항목이니까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계산서를 받았다. 유형 뭡니까? 53 면세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우리 직원들 야유회 때 먹는 거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회계 처리하면 되고 코드 번호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입력하면 됩니다. 분석 끝났죠? 자,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 전부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는 언제입니까?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유형은 53 면세고요. 자, 세금 계산서가 시험에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서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제시되어 있을 때 그 서식에 품목, 수량, 단가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혹시 뭔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거 입력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고기라고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거 입력해 주자고. 생고기. 수량 단가는 공란이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180만 원이다. 거래처 어디입니까? 알뜰 정육점. 알뜰 정육점. 자, 전자여부. 계산서도 종이가 있고 전자가 있다. 그죠? 요거는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전자여라고 정확하게 입력해 줘야 되고요. 분계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자라고 했다. 대변은 돈 뭘로 주었습니까? 문제 설명에는 직접적으로 제시 안 돼 있는데 증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맨 아래쪽에 금액 180만 원 뭐로 주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80만 원 적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과거에는 돈 뭘로 주었는지 문제에서 다 설명이 되었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간혹 요것처럼 증빙을 보아야 뭘로 돈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뭐 풀리 없죠? 이런 부분도 좀 생소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두시고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봅니다.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터의 접촉사고로 주식회사 싸다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거를 법인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답니다. 트럭 고장 나가지고 고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톡 튀어나오겠다. 그죠? 거기에 공급가액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적혀있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죠?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요 메뉴에다가 입력한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은 뭐 57 카과로 입력하는 것이다. 회계 처리는요. 차량 유지비 계정과목 쓰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네. 공장 관련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됐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9월 3일. 유형은 57 카과금. 자, 신용카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딱 입력하고 엔터키를 탁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싹 발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능 활용하면 좀 편하겠다, 그죠? 220만 원을 2200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쫙 걸려진다. 거래처는 어딥니까?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를 적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될지 그거를 딱 염두에 두자라고 했습니다. 자, 싸다 정비소라는 곳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우리한테 발행해 주었다고요. 맞습니까? 거래처는 싸다 정비소 요거를 기록해 주는 것이다. 분계. 자,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이고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금액 200만 원. 대변에는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고 거래처가 상단에 있는 주식회사 싸다 정비소고 그대로 끌려오는데 수정해야 될 겁니다. 뭘로? 카드사로. 뭘로? 삼성카드. 이렇게 입력하고 자,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입력해 줘야 되겠다, 그죠? 신용카드사 삼성카드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모두 끝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단에 입력하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싸다 정비소,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준 그 사람을 적는 것이고요. 하단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뭐? 삼성카드. 카드사한테 돈 줘야 되니까 철저하게 딱딱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입력하죠. 상단은 철저하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서 입력하는 것이고요. 하단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입력해야 되는 적절한 거래처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다. 돈 누구한테 주어야 되지? 카드사로 돈 준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2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3번 문항 봅니다. 9월 15일 태국 소재의 회사의 무에타이에게 2천만 원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답니다. 수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6 수출을 부가세 유형으로 선택하고 대변에 제품 매출 기록하고 차변에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입력합니다. 9월 15일 유형 16 수출이고요. 금액은 2천만 원. 거래처는 무에타이 기록하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다, 그죠?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보통예금으로 1,0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10월 2일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반도정밀에서 기기장치를 1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 1억 원에 10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할부대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계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계 사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데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죠. 부가세 유형은 50일 과세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10월 2일입니다. 5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1억 원이라고 했나? 1억 원. 그리고 거래처가 반도정밀, 전자여부 여고요.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우리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단 어음의 만기일은 3개월이답니다. 자, 우리가 물건 팔고 요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답니다. 부가세 유형 10일 과세입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이제 돈 받은 거 적으면 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돈 뭘로 받았는지 위에 문장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고 밑에 증빙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받고 엄으로 이렇게 받았답니다. 현금 차변 기록하고 차변에 받으럼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10월 25일 부가수령 10일 과세고요.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 입력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전자, 부품. 수량 200개, 단가 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상사. 전자외부요.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 현금 받으럼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현금 1100000 받을 어음 1100000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0월 29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기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11만 원을 전액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의 매출 전표를 수취했답니다. 기계 수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톡 튀어나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기록을 하는 것이다. 유형은 뭡니까? 57카과지 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 수선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능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원래 상태로 그냥 유지하려고 고치는 거다. 그러면 그런 거를 수익적 지출로 본다라고 했었다 그죠? 즉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수선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코드 번호는 공장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코드 사용합니다. 대변은 신용카드 결제 쓰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의 거래처는 어디? 카드사로 하나카드를 기록한다. 그리고 상단에 적히는 거래처는 어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표 발급해 준 거래처 어디? 주식회사 민상사 요거를 기록해야 된다. 됐죠? 중요한 내용 다 분석해 봤고요. 빨리 입력해 봅시다. 10월 29일 57카 과구 10월 29일 맞습니까? 10월 29일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57카 과구 공급가액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만 원을 여기 공급가액에 기록하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쫙 갈라진다라고 했다. 그죠? 11만 원.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쫙 갈라지더라. 그리고 상단의 거래처는 민상사라는 요 가게 이름을 적어야 된다. 민상사.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되 코드 번호 500번대로 쓰자라고 했다. 대변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고 거래처가 민상사라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이거를 고쳐야 될 것이다. 물론 하나카드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까지 풀어봤고요. 자, 주의 환기하는 차원에서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2월 24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키보드 등을 신도 컴퓨터에서 현금 13만 2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요거에 구입하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했답니다. 거래증빙으로 종이로 된 세금 야세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답니다. 계정 과목은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랍니다. 우리가 컴퓨터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거기 부가세 적혀 있다고요. 요거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부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해야 되는데, 아차차 일반 전부 입력 메뉴에다가 부가가세 같은 거 고려 없이 그냥 입력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전부 입력 메뉴에 있는 거 삭제해버리고요. 제대로 된 내용으로 매입 매출 전부 입력 메뉴에 다시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가세 유형은 뭘로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 과세로 됐죠. 다만 주의할 점, 세금 계산서를 전자가 아니고 종이로 받았으니까 전자 여부는 부라고 체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소모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일단 12월 24일자 일반 전부 입력 메뉴 열어볼게요. 요렇게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 13만 2천 원으로 됐죠. 요거 이제 지워야 될 겁니다. 일단 지우기 전에 매입 매출 전부 입력 먼저 하고 나서 지웁시다. 매입 매출 전부 입력 메뉴 엽니다. 12월 24일. 자, 유형은 뭐다고요? 50일 과세고요. 공고가액은 자 13만 2천 원이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13만 2천 원 나누기 1.1 하면은 공고가액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12만 원. 부가가세가 12,000원이고. 거래처는 어디요? 신도 컴퓨터. 자, 전자 여부를 좀 주의하자. 그죠? 전자가 아니고 종이니까 부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0 이렇게 입력합니다. 분계는요. 차변에 소모품 계정 과목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고요. 대변에는 돈 뭘로 주었습니까? 현금으로 주었다고 되어 있고요. 일반 전부 입력 메뉴를 사용해도 돈 현금으로 줬구나라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제대로 입력 완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내용은 이제 체크를 딱 해가지고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문항에 대한 수정 완료. 다시 메뉴 전부 다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2번 문항 풀어봅니다. 10월 12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대응의 외상 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했는데 주식회사 대응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 보증금이 입금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일반 전부 입력 메뉴에 있는 내용 계정 과목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는데 차변 보통예금까지 맞아. 대변이 틀렸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고 임대 보증금으로 받은 거야.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임대 보증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응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은 이상 없죠? 오케이. 그러면 이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2번 문항은 수정 완료.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기말 현재 합계 잔액 시산표상의 현금 과부족 잔액 100800원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답니다.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볼게요. 12월 31일자로 조회해보니까 현금 과부족이 조회될 겁니다. 현금 과부족이 차변 쪽에 잔액이 100800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9월 30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100800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됐죠? 자, 어떤 회계 처리였습니까? 대변의 현금 100800, 차변의 현금 과부족 100800. 자, 금고에 있는 금액이랑 장부에 있는 현금 금액이랑 비교해 보니까
금고에 있는 금액이 지금 작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금액을 할 수 없이 금고의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100, 800을 기록하고 차변은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끝까지 못 파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돈 잊어버린 겁니다. 100, 800. 기분 나쁘다 그지? 차변에 잡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수동 계산이다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자,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대변으로 적어서 없앱니다. 현금 과부족 얼마요? 100800. 그리고 차변은 기분 나쁘다 그지? 잡손실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입력 끝나고 나서 검증도 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이제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0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 수정했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자, 메뉴 닫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만 열어놓고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2번 문항.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인식한답니다.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보자 이겁니다. 예금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연이자가 2%랍니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2% 하면은 200만 원 나옵니다. 1년 동안 200만 원만큼 이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금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2년 후 3월 말까지랍니다. 올해 4월 1일에 처음으로 불입을 했으니까 이자 계산할 때 4월 1일부터 계산돼야 될 겁니다.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네요. 그죠? 그래서 1년 전체 동안 계속 예금에 놓아두었으면 200만 원 이자 받았겠지만 200만 원 전부 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9개월밖에 안 되니까 12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150만 원 계산됩니다. 요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자.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수익 계정 과목. 그죠? 이자는 언제 받는다고요? 매년 3월 31일, 내년도 3월 달에 받게 된다. 돈을 아직 안 받았지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동 계산이다. 그죠? 차변의 미수수익. 이익 얼마? 열심히 계산한 15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인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 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답니다. 수동 계산도 가능합니다만 우리 자동 계산으로 편하게 작업합시다. 자, 메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일단 닫으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12월 입력한 다음에 자 매출원가에 있는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이쪽에다가 따박따박 입력하면 됩니다. 제조원가라고 했으니까 650 차량 운반구가 650만 원 그리고 비품이 720만 원 기계장치가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조회 문제 봅니다. 문제 6번. 1번 문항 봅니다. 4월 중 주식회사 미래유통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네요. 특정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는 것이 제일 편할 겁니다.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4월 중의 거래를 묻고 있으니까 조회를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로 조회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래를 묻고 있으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으로 검색합시다. 거래처는 어디요? 미래유통이 됩니다.
미래 유통 1054 거래처네요. 자, 요렇게 화면을 띄운 다음에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기록된 금액 700만 원이 아마도 정답일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 확인하면 더 좋겠다 그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자, 대변에 700만 원 기록되는 거래는 4월 15일의 거래이구나라는 거 확인했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입금 거래니까 차변에 현금 7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된 겁니다. 저기에 조금 더 확실하게 적혀있네요. 외상 대금을 현금 회수한 겁니다. 라고 적혀있다. 아하, 맞구나. 700만 원이 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회수한 금액이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1번 문항 정답은 700만 원. 됐습니까? 7000 000. 자, 주어의 문제 1번 답안 7000 000 이렇게 입력했고요. 2번 문항 봅니다. 1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액은 얼마일까요? 단 양수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여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죠?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1월 말로 검색해 봅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액입니다. 유동자산은 1027 627,443입니다. 유동자산의 합계, 유동부채의 합계는 269045451입니다. 자, 두 금액의 차이는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758,581,992가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을 입력합니다. 758,581,992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3번 문항 풀어봅니다. 2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변동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조회할 수 있는 것 1개표, 1개표입니다. 그죠? 거기서 계열도 있고 현금열도 있고 대체열도 있는데 그중에서 현금열 금액을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1개표, 1개표 메뉴 열어서 2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죠? 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여기 있죠. 여기서 차변 쪽에 계열도 있고 대체열도 있고 현금열도 있는데 그중에서 현금열 요 금액을 정답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됐죠? 97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 입력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